부산의 특강을 맡아 강연해 주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양력으로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 박사학위를 시작하셨습니다. 학회 활동으로서는 동이체면치료학회 회장이시고 한방피부미용학회 부회장이시고 방송 및 언론 활동으로서는 PSB 라디오 학계 법론세상 등 방송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인포와 국제신문 등에서 칼럼을 다수 게재하셨습니다. 현재 맑은 우리 한의원 원장님이신 강재훈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강사 소개해가지고 거창하게 하니까 미안합니다. 한의원을 한 20년 하고 나이가 먹으니까 끝나지 않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냥 소박하게 환자들 보고 또 환자들과 웃고 웃는 그런 건강한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쭉 살았고, 저는 서구 동대신동 토백입니다. 동대신동에서 태어나서 동대신동에 살았고, 결혼하면서 사업을 옮겼고, 학교만 한 6, 7년 정도 서울에 있었고, 그 이외에는 어디 부산 말고는 가본 데가 없습니다. 밖 끝에는 굉장히 덥던데 여기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아주 시원하네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상시에 환자들한테 하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골라봤는데, 사실은 조금 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부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일반인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한의사들 보수교육에 쓰려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하다가 먼지가 쌓았던 걸 그겁지겁 이렇게 하는 바람에 스캔으로 떠가지고 좀 허밍하게 나올 겁니다. 허밍하게 나오고 조금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용 보시지 마시고 제가 제목 위주로 해가지고 쉽게 설명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강의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물으셔도 좋고, 또 질문 시간이 짧은 것 같으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올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하구에서 결혼하고 쭉 살다가 경치 좋은 다대포에 살다가 1년 전에 해운대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사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처음엔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근데 모든 것은 제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푸니까 불만보다는 만족도가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좋은 강의 테이프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오면서 어떤 아침 방송을 듣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TV는 안 보더라도 라디오로 뉴스 같은 거 저희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어떨 때는 잘 안 봅니다. 생활이 바쁘니까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각설하고 일단 강의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목차를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식사요법, 그다음에 건강, 운동, 그리고 정신수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한의학의 이해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음양오행이 어떻게 우리 한의학의 언어가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해독요법에 대한 것, 해독요법 한 5가지, 그 중에서 간청소를 가진 길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해독 피부요법, 해독 비만요법,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건강해지려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걸 글로서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은 옛날은 배가 고파서 병이 많이 났죠. 그게 영양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최소한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은 우리 한국에는 잘 없죠. 아프리카나 어떤 중국 쪽 말고는 그죠. 그래서 많이 먹고 운동하지 못하고 그래서 몸에서 찌꺼기가 생기고 피가 부패하고 노폐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이 해독 전문 한의원이라고 말하면서 해독에 대해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식사는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골고루 먹는 거죠. 그리고 푸른잎 채소를 강조한 것은 저녁은 꼭 푸른잎 채소를 드십시오. 왜? 푸른잎 채소에 섬유질이 아주 많은 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이 섬유질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배설시키는 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푸른잎 채소에는 바이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리대사에 아주 귀중한 어떤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지 않다면 반드시 이렇게 저녁에는 푸른잎 채소로 식사를 하시고, 대장이 좋지 않다고 변비가 있고 그러면 그것 또한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이요법은 적어도 1년 이상 하셔야지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이 효과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1년 이상은 꾸준히 하셔야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2~3시간 이전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왜? 밥 먹고 바로 자면 우리는 잠자는 것 같지만은 우리 몸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소화기가 계속 운동을 해줘야 되고 위산이 분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도 자지 않은 것 같고 소화기관이 자꾸 약해지고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밤늦게 야식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군것질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과음, 과식 또 좋지 않지만 과음, 폭주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은 포음을 했으면 적어도 2~3일은 쉬어야 됩니다. 연장으로 하는 것은 술이면 장사 없죠. 적당한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인간관계에 원활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원활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술을 너무 자주 먹고 술문화가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이 술문화는 바로 로빙 문화로 연결이 돼서 아주 사회의 질을 낮추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육류는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삶아서 내지는 쪄서 먹는 게 좋죠. 탄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고 암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왜 탄 음식이 안 좋으냐? 불완전연소, 차라리 완전 연소가 되고 숯은 먹으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물질들을 흡입하기 때문에 숯은 이롭습니다. 그렇지만 불완전 연소된 탄 음식은 우리 몸에 갖가지 해를 미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쁜 화학 물질들을 흡수시켜서 내 몸에 굉장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밥도 가장 친숙한 밥도 많이 먹으면 차죠. 급하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먹고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우리 뇌에서 이 밥이 들어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 뇌에서 그만 먹지 않은 포만감이 느껴지는데 급하게 먹으면은 뇌에서 음식물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 시기에 벌써 배는 이렇게 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설 때 보면은 배가 무거워서 잘 못 일어서요. 그래서 과식은 급하게 먹는 데서 과식이 일어납니다. 외식은 되도록 여기 친인척 중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외식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외식을 하면은
조미료 대표적인 게 우리 중국집 아닙니까? 저도 잘 시켜 먹는데 중국 음식은 달아요. 그 단계 면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외식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시간이 없더라도 직접 해먹는 것이 제일 좋고, 공복에 물을 좀 많이 마셔주면은 우리 몸을 청소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도 다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도시에 사는 직장인들 치고 운동할 시간이 그저씨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정시간이 없으면은 5분 스트레칭, 그 다음에 5분간 방석을 깔고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그럼 5분 정도 뛰어도 땀이 쫙 흐릅니다. 땀 먹이고 하면. 그러면은 그 땀이 흐르면서 그 운동한 결과로 우리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샤워를 쫙 하고 나면 긴장이 쫙 풀리죠. 그래서 정신과 건강이 함께 도모하는 그런 게 우리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분 스트레칭, 5분 제자리 뛰기를 하더라도 그게 한 달, 1년이 쌓이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자연과 보답할 수 있는 등산이라든지 산림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겠습니다. 신발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분들 신고 있는 하이힐이 척추라든지 내장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무릎이나 골반 이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하이힐이면서 샌들을 신는 분, 샌들에서 또 그 끈을 풀고 신는 분들은 발가락 끝에만 힘이 걸리기 때문에 긴장도가 대퇴부라든지 이 둔부에 굉장히 옵니다. 그래 되면은 허리 무리를 유발할 수 있고 척추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이힐이면서 샌들 제일 안 좋죠. 슬리퍼라든지 앞발가락에 걸리는 이런 신발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게 운동화, 아주 소프트한 운동화, 아니면은 건강화해지는 랜드로버 정도. 그리고 남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구리 운동을 조금 한 가지는 잘 해줄 수 있어야지, 사람이 결국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혼자 있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땀을 흘릴 수 있고 기분을 풀 수 있고 이래야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해결될 수가 있죠. 자, 정신수양은 저 같은 경우는 특정한 종교가 없습니다. 특정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아주 정신적인 수양과 마음의 안식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두 손을 모으고 한 5분 정도라도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어서 고맙고 건강하게 있어서 고맙고 내 형제 부모가 있어서 더욱 고맙고 내 자식 아이가 있어서 건강해서 더욱 고맙고, 이런 기도를 하루에 5분씩 이렇게 매일 하면요, 이것도 100일 지속하기 힘듭니다. 100일 기도라는 것은 100일 정도를 지속하는 거거든요. 뭔가 사람이 한 곳에 5분 정도라도 매일 지속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그것은 굉장한 기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기운을 만들어서 그렇게 변화하려 할 때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가 있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파워가 나오기 힘듭니다.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주면은 가족과의 친밀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친밀도는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남은 등한시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현대사회의 변리현상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남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전해주면 내가 거기서 얻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피봉사자들에게서 얻는 것들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고 우리 자신한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를 많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게 돼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봉사활동을 통하지 않으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진지하게 가족들과 토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그 아픈 할머니의 어깨를 우리 애가 주물러주고 그게 뭐 짜나 그렇게 병을 낫게 만들겠습니까만은 그런 걸 통해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줄 수 있는 거 그거는 정말로 정서적으로 굉장한 어떤 그걸 불러일으킬 수 있죠. 자, 산책을 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가족들과 여기서 매일 와이프와 아이들 아니면은 어머니와 결혼 안 한 사람 어머니와 형제들 이렇게 껴안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 하루에 한 번 아니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하시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시네. 그럼 하루에 한 번 하시는 분. 이야. 매일 이렇게 가족들을 껴안고 인사를 하시는 분은 그 가족들과 굉장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텔레파시가 지구 끝까지 가고 통합니다. 이게 사람이 포옹한다는 거, 이 굉장한 힘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꼭 가족들과 하루에 한 번씩 포옹하세요. 그러면은 멀어졌던 관계가 다 모을 수 있고 해결 안 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고 과대망상적인 욕심을 버리더라도 적당한 욕심, 우리가 미래를 향한 어떤 그런 각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적당한 긴장감을 주게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자, 상대가 아이라도 존중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의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주고 휴지통이 되어서 휴지를 버릴 수 있도록 마음의 휴지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모든 사람들이 상대편에게 그렇게 해주면은 이 사회가 아주 행복한 사회가 될 거예요. 물질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와이프 말고도 또 다른 친구가 몇 명이 더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와이프 말고도 와이프 오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참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 부부관계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어떤 머리를 끄덕였지만 그래도 부부는 의리로 살아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한의학은요 아까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을 만들려면 요런 합판이라든지 재료가 있어야 되고 나사나 못이 있어야 되고 연장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한의학을 이해하려면 한의학이 어떤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한의학을 설명해 준 용어들이 있죠. 그게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은 한의학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구지만은 연장이지만은 그 연장 자체로서도 또 의미가 아주 축소시킬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을 자연의학이라 하면서 또 다르게는 응용의학이라 합니다. 자연응용의학. 딸딸딸딸 외워서 하기보다는 그 어떤 그 원리를 잡아서 응용을 해서 치료에 임하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과 오행 오장이라는데 자, 목각토론수분이 오행에 대해서 알죠.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 월 1 빼면은 10일에서 월 1, 해와 달을 빼면은 오행이거든요. 그 오행을 도표를 이렇게 짜봤는데 그러면 시간은 뭐냐 시간 봄입니다. 봄. 계절별로 이야기하면 봄이고 하루로 이야기하면 새벽입니다. 생명이 태동하는 시기. 그 시기에 성질은 어떠느냐. 봄의 성질, 목의 성질은 한자로 써놨은 게 성달 일어났는데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를 성자와 달릴 달자입니다. 옆으로 달린다죠. 그래서 봄의 기운은 확 이렇게 위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위로 오르면서 옆으로 퍼지는 게 봄의 기운이죠. 아주 연약한 것 같으면서 생명의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봄은 목의 기운은 연약한 듯 하면서도 강합니다. 그리고 화는 여름을 뜻하는데 여름의 기운은 저희 우리 염증할 때 불화자 두 개 놓으면 염증할 때 염자입니다. 위로 확 타오르는 게 염입니다. 위로 타오르는 데서 염상이 되거든요. 여름의 기운은 뜨거운 그 대지의 기운이 위로 확 타오르고 나무나 식물이 위로 쭉쭉 뻗어 올라옵니다.
그 기운이 여러분의 기운이죠. 자, 토는 적당한 습기. 우리가 이슬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햇빛이 쬐면 거기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수증기가 이렇게 증발하죠. 그 부드러운 습기, 수증기가 유습은 부드러운 습기, 적당한 습기입니다. 피부도 적당한 습기가 없으면은 건조하게 되죠. 검은 가을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을 하늘이 맑으면서 건조하죠. 건조하면서 차죠. 그래서 이걸 검의 기운은 가을을 생각하면 되고 해가 지고 난 저녁 무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수는 겨울 기운, 이게 윤화해놨는데 우리가 식물은 겨울에 가지 풀 같은 것은 다 이렇게 죽은 것 같지만 그 땅 밑에 뿌리를 살찌고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곰이나 뱀도 가을에 윤기 있는 열매나 이런 걸 잔뜩 먹고 이제 겨울잠을 자면서 윤기 있는 것을 땅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잠을 자요. 왜? 봄에 생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기운이 겨울 기운이고 오행의 수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고 목화토금수 오행을 시간의 기운을 보고 목화토금수를 정했고 또 시간만 봤느냐 그건 아닙니다. 방위도 같이 봤고 공간도 같이 봤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우리가 뭐 동양권 서양 해갖고 뭐 중앙아시아 또 뭐 이렇게 나누죠. 그게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위를 나눠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나눠서 그게 그 지형의 성격에 맞게끔 오행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방은 덥죠. 그 서방은 좀 서늘한 피부. 물론 동북 뭐 서방도 동굴압하고 서울압하게 나누겠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행으로 나눴다는 거. 그럼 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오장이라고 하는 오장, 우리 간신 배신, 간장, 심장, 소화기, 그 다음에 폐기관지, 홍파 이렇게 5가지 장부가 있잖아요. 그 장부가 오행에 배속될 수 있거든요. 그 장부의 성질이 저 성난, 염상, 유서, 조환, 윤화하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양의학, 한의학은 철학적인 냄새가 아주 많이 나죠. 뭘 달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성난하는 기운이 어떻게 성난할까? 뭐가 간이 목의 기운인데 이게 성난하는 기운이 맥혀서 이 문제가 생긴다. 그럼 성난하는 기운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금강목이니까 기관지 기운을 잘 조절해가지고 간의 기운을 살려준다. 그럼 다른 쪽에서 보면 좀 미친 짓 아니면 동양학은 전부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살아가는 동양학을 해봐야 한의학 사주 역학이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사인들이 많죠. 역학이나 한의학 그 다음에 원래는 풍수지리학 뭐 많습니다. 동양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의 학문들이 싸그리 다 주고 지금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고 국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안 나오니까 생소하게 느끼는데 저게 옛날에 그 사서 상경 읽고 할 때는 저게 다 기본 바탕이 되어서 저걸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부의 기능도 저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육혈, 건혈, 육피골 해야죠. 저것도 목화토금수 오장육부에 배수시킬 수 있거든요. 건하면 근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이 근육을 관리를 하는데 근육이라는 것은 근육, 힘줄, 인대, 모세혈관까지도 다 저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피곤만 합니까? 근육에 힘이 없어지죠. 근육에 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관절도 안 좋아집니다. 관절을 잡고 있는 게 인대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게 느슨해지니까 관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다 의학적인 근거를 갖고 그 근거를 오행과 이렇게 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 하나가 한의학의 근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는 맥입니다. 맥은 뭐냐? 현구, 대모, 석인데 현맥, 간의 맥은요 이렇게 가야금 같이 탱실해야 됩니다. 봄의 기운이 부드럽지만은 그게 생명의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탱실. 이
이 현이 그 현악기 할 때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갱신갱신하다. 화의 맥은 구멍이나 낚시를 꺾어가지고 낚시를 이렇게 그걸로 세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여름에 심장의 맥은 올라오면서 확 솟구칩니다. 올라오면서 솟구쳐서 손에 닿는 게 커지죠. 그게 구라는 한자로 딱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토는 대맥인데 오장의 맥 중에서 토의 맥이 그 4개의 장부를 다 합쳐놓은 것과 똑같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맥이 크다는 말이죠. 소화기, 특히 밥 먹고 나면 맥이 불뚝불뚝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기미론이라면서 우리가 약을 쓸 때, 한약을 쓸 때 지금 비타민에 나와서 여러 가지들을 음식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타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70%는 완전히 엉터리고 잘못된 지식을 국민들한테 정말 무리수 두면서 전해주는 것이 비타민이라는 프로입니다. 왜? 여러분 비타민이라는 프로에서 이 음식 먹으면 여기 좋은 때라는 말이 있지만 요 음식 어떻게 먹으면 좋지 않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다 먹으면 좋느냐? 다 먹으면 좋습니까? 약이라는 것은 특히 음식도 약으로 쓸 때는 이런 성질 때문에 이런 데 맞는다는 이야기. 이거 먹으면 어디죠? 이거 먹으면 어디죠? 그럼 나쁜 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먹어야 되네. 그게 맹점이고 동의보감을 들고 나오지만 동의보감을 해설할 능력이 없으면 안 해야지. 무슨 시험가 교수가 뭐 분자씩 가르치다가 그 들고 나가지고 그런 어떤 프로 피부에 피해라는 게 여러분들 많거든요. 조금 관심이 있으면은 책방에서 책을 저렇게 쳐다보면 모순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만 해도 안 되십니다. 밥을 내가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체한 것 같으면 굶든지 죽을 먹어야죠. 밥은 좋으니까 많이 먹으라? 아니죠. 제일 친숙한 밥도 이렇게 절도가 있어야 되고 쓰임새가 있고 피부에 쌀을 쓸 때는 뜨물을 가지고 쓰면은 피부가 미백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을 가지고 뜨물 말고 밥물을 가지고 우리가 씻으면은 보습 효과가 있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밥은 다 좋다? 아니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인삼을 쓸 때 무슨 어떤 성분이 어떻고 이렇게 안 씁니다. 인삼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느냐, 채취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그 다음에 인삼이 어떤 토양에서 나느냐, 그리고 그 향이 어떻고 뿌리는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 또 그 원뿌리는 이렇게 땅으로 파고 들어가고 다 해석을 합니다. 오행적으로 어떻게 되냐, 퍼지니까 이게 힘이 좋다. 그래서 잔뿌리는 감기 같은 거 발산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뿌리는 뚫고 들어가니까 기운이 좋으니까 우리가 원기가 부실할 때 큰 뿌리를 써요. 그리고 인삼 껍데기는 아주 노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삼 껍데기도 같이 써줘야 됩니다. 왜? 노란색은 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토를 소화기를 도와서 기관지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운을 만들어내는 게 인삼입니다. 인삼이 그냥 뜨고 기관지가 붙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니까 기관지가 좋아지고 기관지가 좋아지니까 원기가 강해져서 이렇게 인삼을 먹으니까 힘이 솟더라 이거죠. 그래서 노란색 그 껍데기 벗기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쓰는 빨리 건조대에서 말리면 껍데기 확 벗기버리거든요. 진액이 다 새나갑니다. 껍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의학적인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약물에 대한 한의사도 많이 길러내야 되고 정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한의학이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우리 행정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전부 저쪽 서구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로 역수입되지 한의학이 미국의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면서 한의학이 조금 피기 시작하고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은 그냥 웨스턴 메디슨 정통 서구 의학보다 대체의학 쪽이 굉장히 붐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의 전 인구가 의료비로 지출하는 데서 대체의학과 자기들은 대체 얼터니티브 메디슨이라는데 이제 서구 의학을 대체하는 데서 대체의학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 한의학이죠. 한의학은 원래 있는 건데 거기 잡다한 민간의학까지 합해가지고 대체의학이라는데 거기서는 매출액이 지금 벌써 대체의학 쪽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의학이 세계화하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의학뿐만 아니라 우리 그 치료의학으로서의 어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합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미론이라는 것은 기미론, 약의 성질을 우리가 기미론을 바탕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한 약을 쓸 때는 기운이 어떠냐, 저 약은 열하다, 아주 뜨겁다, 저 약은 따뜻하다, 저 약은 평평하다, 저 약은 차다, 저 약은 서늘하다. 요런 성질의 기입니다. 기운이 그렇단 말이에요. 미라는 것은 새콤하구나, 달콤하구나, 매콤하구나, 쓰구나, 이게 미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주로 한 약을 쓰고 그 다음에 행태, 색깔, 토양, 기후 다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산, 고, 감, 신암 해놨죠.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여기 산, 고, 감, 신, 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산이 아주 새콤하다는 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목에 가속시키느냐, 목은 봄 기운이거든요. 봄의 기운이 너무 확 돋아나고 봄에 풀이 확 솟구치면은 여름에 맥을 못 씁니다. 키만크가 죽습니다. 적당히 솟구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미라는 것은 새콤하면 새콤한 거 생각하면 이게 침이고 좀 그렇죠. 다져주는 힘이 있어요. 수축시키는 힘, 응축시키는 힘. 그래서 목의 기운을 다져주기 때문에 요 어떤 상대 기운으로서 목에다가 산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부실한 것은 간이 자꾸 뻗치를 하기 때문에 너무 간이 활동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간 기능 자체가 축소가 되어서 오는 병은 적거든요. 그래서 간이 문제가 생길 때는 새콤한 약을 먹이는 게 기본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매운 거, 저 기관지에 배속을 시켜놨거든요. 기관지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 잘 기운이 왕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실해서 감기가 온다든지 이래 될 때는 매울 신자들 중에 금기운 매운 약을 써가지고 발산을 조금 시켜버리면 기관지 피로가 뚝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살아나면서 감기가 잘 물러갑니다. 물론 한 가지 맛가지고만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가 맥을 잡는 그냥 불로 잡는 게 아니고 이건 간맥이구나, 신장맥이구나, 신장맥이 올라와서 불같이 이렇게 확 이렇게 되는데 이 맥이 너무 깔아져 있다. 그 다음에 간맥은 현맥이 돼가지고 탱실탱실해야 되는데 이게 흐물흐물하다. 간에 문제가 있겠구나. 요렇게 맥을 잡고 오행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병리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심장하고 기관지의 관계, 그 다음에 소화기 관계 이렇구나. 이래서 요거 약간의 요리 됐구나. 그럼 요거 살리주고 요거 좀 깎아내고 요래서 오행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약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약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받쳐주는 약은 누구더라. 군지, 심, 자사, 임금님, 신하, 호국공무원, 하급공무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이 나왔는데 그래서 한 20개까지 약들이 쫙 들어가요. 그래서 처방이 그냥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요거는 다당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요거는 무슨 바이타민이 많이 들어가 그렇게 처방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건강식품을 어느 정도 맞게끔 설명을 해갖고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부분 우리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친척이 건강식품 장사를 하니까 누가 권하니까 누가 좋다 하니까 그럼 전혀 지식이 없이 먹는 거예요. 건강식품도 잘 모를 때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먹는 게 정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자, 해독요법은 크게 5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청소입니다. 간청소가 왜 중요하냐? 간은 1차 해독기관입니다. 우리 몸에 피를 통해서 다 영양분이나 산소가 공급이 되죠. 또 폐물이 걸러지죠. 근데 제일 1차로 걸러주는 것이 간입니다. 그럼 2차로 걸러주는 것은 콩팥이죠. 1차로 걸러주는 것이 가장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은 한방에서는 장군지간이라서 장군의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독, 비만, 해독, 비로, 암 이쪽을 이제 설명이 조금씩 할 거고요.
오른쪽이 두툼한 쪽이고 왼쪽이 적은 쪽인데 얕은 상복부를 거의 다 덮고 있는 게 간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암적색, 젓갈색이라고 하죠. 매끈하고 무게는 1kg, 1.4kg라고 두 가지 역으로 두 가지 이파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은 간 조직은 간 세포와 그 간 세포 사이로 그물처럼 뻗어 있는 모세혈관이 있고 그 세포에는 모세 단간이 아주 현미경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의 작은 모세 단간이 퍼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좀 뽑아주시다. 죄송합니다. 간이 하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체내 화학 공장이라고 그려집니다. 자, 간단히 간추려 보면은 담즙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담즙을 배출하는 곳이 간입니다. 그 다음에 해독작용에도 관여를 하고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도 관여해서 방어작용을 합니다. 다음. 간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요인들은 많죠. 근데 이제 간 세포에 장애를 가져오는 게 있고 담도를 회색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담도라는 것은 쓰게 하면 우리 담낭만 알죠. 나중에 그림에 나올 겁니다. 간에서 아주 그 세포, 간 세포마다 이제 미세 단관이 있습니다. 그 미세 모세 단관을 통해 가지고 세 단관이 또 뻗어져 나오고 세 단관이 이어서 나오면서 단관이 되고 그 단관이 수단관이 되고 그래서 두 갈래의 수단관이 내려오면서 여기 담낭이 되고 담낭 밑으로 총단관이죠. 총단관은 어디에 계고에 있느냐 12지장에 계고 있어요. 위장의 맨 끝부분 거기에는 췌장관이 되고 췌장의 그 관도 같이 계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장애를 가져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간 기능의 장애 증상인데 간은 장군지관이라는 데죠. 장군이 웬만큼 아파가지고 표정을 안 짓죠. 이수신 장군이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적들에게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가리겠죠. 간은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암이 참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술도 잘 안 받고 속도 미진거려서 가니까 간암 말기. 그래서 건강검진을 자주 하자 이런 말들이죠. 근데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40세 이후에. 그래서 간의 질환에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해봐야 조금 피로하다, 좀 근태롭다, 어깨가 걸린다. 그 다음에 속이 미싱미싱하고 밥맛이 별로 없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 오늘 보니 눈이 노랗게 됐더라. 황달이가. 담도가 맥혀가지고 피 속으로 지금 썰개접이 역류하는 거예요. 대변으로 나야 될 썰개접이 피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게 황달입니다. 다음. 간의 질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 첫째, 담석. 이 담석이 간 내의 담석이고, 간 외의 담석이 있습니다. 왜? 간 내에 담도가 있고, 간 외에 또 담도가 있어요. 그거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하여튼 이 담석은 썰개 안에 들어갈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담도 쪽으로 담즙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럼 잘라내든지, 아니면 우리 간청소를 해갖고 배설시켜버리든지, 이러면 되는데, 담도를 막아버리면은, 작은 담도를 막으면은, 그 부위, 큰 담도를 막으면 전체 담즙이 배설이 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자, 지방간은 담즙색이 아니죠. 여기 지방간 흰기, 스키니까 주황색 같이 되어 있죠. 저게 지방간입니다. 요것도 지방간이고, 아까 거는 간경화, 간이 딱딱해지면서 지방간 온 거 심각한 거고, 요거는 그렇게 간경화까지 오지 않은 지방간입니다. 자, 간염도 간에 염증이 생겼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 분류를 하면은 바이러스 간염, 여러분들 잘 아는 A, B, C형이죠. B형이 제일 많고 C형은 예후가 안 좋고 아직까지도 C형에 대해서는 이 C형 바이러스가 자꾸 이렇게 변화를
지 형태를 바꾸고 있는데 변장술이 능하기 때문에 시험 간염은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독한 약을 먹어서 오는 간염도 있고 술로 인한 간염이 있고 자가 면역성 간염이랑 이게 알레르기성 어떤 그런 간염이 하나입니다. 또 요즘 굉장히 무서운 정격성 간염이라고 잠복에 있다가 어느 날 확 이렇게 간염이 되는데 그건 사망에 이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마 유전적인 걸 거예요. 다음. 그런 적격성 간염에 의사들이 잘못 노출되면 완전히 뒤집어습니다. 네가 사람 죽인 죄야. 근데 알고 보면 적격성 간염이거든요. 근데 보호자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간경화증. 간경화증은 저 간경화증이라고 부르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셋째 누나가 이름이 간경화인데 간경화는 싫어. 간경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딱딱해지는 게 간경변이거든요. 알코올성 간경화가 있고 간염성 간경변이 있고 그 다음에 담적으로 인한 게 있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알코올을 자꾸 자극을 하면은 간이 딱딱해진다는 거 오래 마시고 간염으로 인해 가지고 오래 가면은 간경화증 올 수 있다는 거. 그 간염으로 인해 가지고 간경화증 오면 간 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담적은 이 담성으로 인해 갖고 그 담관을 막게 되면은 이게 역류를 하면서 간경변이 올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조물문도 있고 해서 조금 우스갯소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 코미디언 한무 아니죠. 한무 정장에 지금 눈이 입에 쭉 붙어가 부러지는 사람. 그 한무가 이제 어느 날 화장실에 갔어.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딱 돌아서는데 동전이 세 개가 탁 흘렀어요. 그래서 응가해야 되고 왜 동전이 탁 흘렀는데 그냥 가려니까 그렇고 죽고 가려니까 들고 고민을 하다가 한번 쉽게 쓰면 되겠죠. 살짝 안무경에 살짝 이렇게 딱 드는 순간에 5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들어갔어요. 거기다 들어갔다. 갈등이 더 심한 거. 500원짜리 던져야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손을 팍 위에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씻었어요. 씻어가지고 있네. 손 씻으면 되겠지요. 거울을 딱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넥타이에 글씨가 다 발렸습니다. 세탁기가 더 들었다네. 썰렁한 이런 거예요. 간경화증도 저는 결절성이 있습니다. 결절성. 이렇게 오돌오돌하죠. 요거는 담석이 막혀가지고 그런 경증입니다. 이 결절은 여기 보이죠. 완성 알코올 중독. 얼마나 알코올로 시작해 나서 이게 도돌도돌해지겠어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철칙으로 지키죠. 하루 왕창 먹으면 이틀 쉰다는 거. 그거 지켜야 됩니다.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 여러 가지 있죠. 복수, 출혈, 빈혈. 이거 식도 정맥류 간경화로, 간경변으로 오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만드는데. 이게 터지면요, 갑자기 치료 확 합니다. 폐결핵으로 토하는 것도 더 심합니다. 심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정맥이 툭 터지면은 갑자기 피를 막 토합니다. 다음. 건강한 간. 건강한 간은 우리가 이제 간만 건강하겠습니다. 생활을 건강하게 하면은 오장육부가 다 건강하겠죠.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간인데 저기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담도입니다. 담도에 찌꺼기나 담석이 안 끼어야지 건강한 간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담적이란 무엇인가? 여기 아까 이제 말했더니 쭉 나오거든요. 모세 담간을 통해 가지고 담즙이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담즙의 원료가 뭐냐? 우리 몸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적혈구 죽은 어혈입니다. 적혈구는 120일만에 죽죠. 그 죽은 적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주 원료가 되어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그 담즙을 만들 때 어디로 배설이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아주 빠른 것보다 적은 고
그 담관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담관이 두 가닥으로 이렇게 크게 모아가지고 담낭으로 가요. 담낭에 담즙이 보여가지고 그 본래 농도보다 한 8배 정도 더 진하게 졸릅니다. 졸아가지고 딱 담고 있다가 우리 위장관 그 심리장으로 지방이나 단백질이 싹 지나갈 때 이게 확 짭니다. 수축에 확 짜내면 담즙이 쭉 빠져나가요. 물론 심리장에 그 구멍 나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거는 평상시에 닫혀있죠. 관략근으로. 그 관략근이 지방이 싹 지나가고 싹 열리면서 담낭이 쫙 이렇게 짭니다. 그게 오토매틱이에요. 우리 몸은 이게 오토매틱입니다. 그래서 로봇도 전부 우리 몸을 보고 본다는 거지 로봇은 창작을 해서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몸이 굉장히 정밀한 기계입니다. 그렇게 담즙이 분비가 되고 만들어져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담즙은 담즙산, 담즙색소, 빌루빈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는데 그게 원료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과 혈입니다. 근데 이게 담관이 막히든지 해서 제대로 담즙이 배설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담즙이 염류에서 피속으로 들어가면 환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료가 담즙이 배설이 안 되면 원료가 잘 쓰이지가 않잖아요. 남아버리면 그 원료가 콜레스테롤이나 의혈이 몸으로 돕니다. 돌아서 피부로 뜨면은 이게 아토피성 피부염, 무슨 합폐상 섭진, 접촉성 피부 이 전부 그런 종류입니다. 면역성 질환. 그게 의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크게 보면 암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의혈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목 뒤가 뻣뻣하든지 이거 의혈이다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그 담도 담즙의 분비 결과 아까 설명드린 거고 담즙이 배출되는 방법도 아까 요 12장이거든요. 여기 계곡에 있다 말입니다. 담즙값만 계곡에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했죠? 췌장관들이 계곡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요쪽에 총단강 쪽에 담즙이 딱 막히가 있으면은 당뇨도 같이 옵니다. 당뇨에 간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담도를 막는 요인은 담석, 종양 이런데 담석, 종양, 찌꺼기 이런 게 있더니 썰개 주머니에 아주 옹기종기 잘 모여있죠. 이게 담석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간 청소가 잘 빠져나옵니다. 그냥 간 청소하면 안 돼요. 일주일간 식이요법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MRI나 CT나 초음파, 엑스레이 다 나타나는 것인데 요거는 칼슘이 주성분이 된 담석입니다. 아주 단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해가지고는 간청소가 안 빠져나옵니다. 일주일간 식이요법을 써야 돼요. 근데 크게 하나씩 지름이 뭐 1.5cm, 2cm 되는 이런 큰 담석들이 있죠. 이거 안 빠져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잘려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담낭 속의 담석이 더 위험하다. 담낭은 돌이 생겨도 담간을 통해서 담즙이 흘러내리는데 담간에 그 담석이 생기면은 이게 막혀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다음 여기 보였습니다. 간 내에 담간에 돌이 막 차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이게 전부 돌이죠. 강경변적인 거예요. 담석은 돌처럼 딱딱하다. 그래 생각하고 있죠. 천만의 말씀. 담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담석이 빌루빈 성분이 많이 들어, 색소성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담석이 되느냐, 아니면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느냐. 요 콜레스테롤이나 색소성이 많이 들어가서 담석이 된 거는 퍼석퍼석하고 미끌미끌하고 아주 부드러워서 돌이 아닙니다. 진흙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청소하고 나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녹색으로 된 알갱이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미끌미끌하고 이런 경우도 나오고 잘 으개집니다. 그런데 칼슘으로 된 담석은 딱딱한 돌이죠. 요 성분 나오죠. 담석의 성분, 콜레스테롤이 들어간 거, 색소성 담석, 칼슘 담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담낭에 있는 담석, 간관에 있는 담석, 그 담관에 있는 담석 중에서 간 내 담석, 간 외 담석, 즉 총담관에 있는 담석 이렇게 나와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칼슘 담석은 엑스레이상이나 그 초음파로 나오는데
콜레스테롤이나 색소성 담석은 이 진흙 같은 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아서 초음파에도 잘 안 나옵니다. 자, 요거 아까 설명드릴게요. 모세단간에서 세단간, 그 다음에 단간을 통해 가지고 여기 수단간입니다. 수단간을 통해 가지고 담즙이 담낭에 여기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총단간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여기 이제 요 관략근이 있거든요. 여기 개우 여기 실이잖아요. 여기 이제 지방이 싹 내려오면은 여기 확 수축되면서 여기 관략근이 싹 열리죠. 그래서 담즙이 싹 쏟아지는데 이게 무려 하루에 담즙 쏟아내는 양이 800cc에서 1000cc, 1리터 가까이 쏟아냅니다. 다음. 조금 이따가 한 5분간 브레이크 타임 갖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칼슘 담석이고,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콜레스테롤, 뭐 색소성 담석, 길쭉한 것도 이제 진흙같이. 다음. 담석의 형성 기전 아까 말씀드렸죠. 뭘 원료로 해갖고 되는지. 다음. 빌루빈 담석도 마찬가지고. 담석의 형성 원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탁하다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어떤 스트레스 많이 받든지, 이래 되면은 어혈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변화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